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 여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 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규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완곡하게 말했지만 할 말은 다 한 겁니다. 대법원이 위헌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무엇보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즉 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강행하겠다라는 의견을 일부 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법원의 의견 조금 더 보시죠. 방금 들었던 행정처장의 발언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침해, 재판 공정성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도 여당에서는 위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헌법에 법원 내부 행정조직 법률로 규정 가능한 조항이 있어 김기표 의원, 특별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위반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법부 장악의 의도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상범, 민주당이 결정만 하면 헌법 체계 관계없이 다수 표결로 완성할 수 있다는 의식 팽배. 최은석,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이란 법원 판단 마음에 들지 않자 입맛에 맞는 판사 따로 앉혀 재판 꾸려온 속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법원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분명히 논쟁적이고 논란의 이슈입니다. 잠시 후에 자 이렇게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전현희 의원이 지규현 판사를 징계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판사죠.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소위 말을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한 명 징계하겠다고 별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김희정 의원님, 네. 별도의 재판부. 법원은 명확하군요. 입장이 위헌이고 위법이고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는 재판부의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천명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민들이 법대로 해라고 얘기할 때 법대로 해라는 그래도 재판관들한테 가서 한번 제대로 판결 받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검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특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검사를 만든 게 특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재판도 민주당 판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대한민국이나 그런 재판부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반민특위 얘기를 했던데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여야가 같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 부칙 조항에 이게 특수 시기에 맞게 하겠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재판부에 받고요. 그 특별 재판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도 내가 할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검사 수사도 당신이 해봐. 그다음에 판결도 우리가 정하는 판사가 할게. 뭐하러 합니까? 그냥 결론 정해놓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이번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라고 헌법 필요 없어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내란 특별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정청래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판사들이 내란 척결에 방해되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사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들어보시죠. 판사들이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의 걸림돌, 해방꾼들이다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더 들면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둘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들이 방해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하겠다. 지금 혹시 대법원에서 우려의 의견을 표명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잖아요. 사법권이 침해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법원의 이 반대가 내란 척결을 반대하는 판사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내란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원천적으로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12.3 불법 계엄 이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구속 취소, 사유,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졌던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 딱 그 혜택을 받고 끝나버린 지금은 날로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한 사법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기현 판사 관련한 유흥업소 관련한 이야기들도 지금 어떻게 법원 내부에서 감찰 내지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됐는지 유야무야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왜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이제 불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이상민 전 장관보다 절대로 그 어떤 죄질이라고 할까요? 그 혐의에 있어서 훨씬 중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던 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란 관련한 어떤 사법부의 행태가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애초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때 이 특별재판부도 함께 출범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전현희 TF위원장이 했던 이야기처럼 이것은 이렇게 불씨를 받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도대체 1심을 언제 끝낼지를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때 주 3회 정도 굉장히 많은 재판을 열고 했어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주 1회 정도 하고 있고 걸석 재판 계속하고 있는데도 강제로 구인할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고 여름 휴가 때 쉴 거 다 쉬고 도대체 국민들이 바라기 너무 여름 휴가 쉴 거 다 쉬고 휴가는 그래도 근로자의 권리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형사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네.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이제 그런 종합판이 이 특별재판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야당의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당이요? 여당이요? 네. 이제 여당이 됐죠? 여당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전현희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사위에서는 추진하자라고 결의가 됐어요. 네네. 당론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당론 아니다. 네, 당론은 그렇죠.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전현희 최고위원 이야기대로 이것은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징계든 무엇이든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도면은 조치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특별재판부까지 안 가도 안 네. 갈 수 있다 이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어떤 국민적 불신을 좀 불식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문제인데 지금 과거에도 2018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도 이런 얘기가 한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전자식으로 배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신, 그다음에 법원 시스템에 대한 뭐 신뢰 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특별재판부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또 유권 해석을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이게 뭐 사법부의 독립 침해다, 뭐 위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지금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상 초유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사실상 또 좀 도덕적인 문제,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특히 네.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이 국가적인 사안에 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이렇게 아하.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네. 만들 그런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발언은 굉장히 논란적입니다. 굉장히 논란의 발언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비판의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대 여당,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판사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지기현 판사 한 명만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별도의 재판부를 두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게다가 사실은 김관삼 변호사님, 여야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일례로 대통령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대통령 재판을 꼭 말하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 뒤집어졌잖아요. 1심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냐 라고 말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훌륭한 재판부다 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뒤집히자 대법원 판사 막 늘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여야가 바라보는 이 재판부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그때마다 이렇게 별도 재판부 만들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저 논리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 자체는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국회 그다음에 뭐 대한변협 이것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네, 그런데 지금 민주교육연수원장이 누구죠? 최강욱이요. 최강욱이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좀 합숙하면서 헌법, 법률, 양심 이거 교육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상 삼권분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전현희 의원, 법원 내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재판부가 행정조직입니까? 기본 개념부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특검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특검이 여당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수사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완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주 만족할 만한 특검인 거예요. 다 재판 볼까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단지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다시 구속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그 이후에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추가 기소된 거 다 구속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해갖고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기세에 압도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기현 판사랄지
아니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특검이 하는 대로 쪽쪽 다 해주고 있어요. 딱 하나 안 해준 게 뭡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이죠. 이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내란 방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증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기각한 부장판사가 정재욱 부장이잖아요. 그분이 그 전에 있는 영장은 특검 연구 다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한 명 구속 안 시켰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특검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잘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법원을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한 명을 기각시키니까 이거 특별재판을 만들어서 100%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건 사법부 독립, 그다음에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민주당이 힘이 많다고 하지만 판사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징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 특별재판을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게 민주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해도 너무 하고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그 윤 전 대통령하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계속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왜 정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당에 대우해주지 않느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해달라.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법원이 엄청나게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이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들게 100% 120%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기 싫으면 직위원을 징계하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 주셨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을 자초한 이 대법원 사법부가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일선상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상권 분립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법부 됐든 검찰이 됐든 본연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해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지금 특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재판부나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말 삼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재판부, 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없이 내란 사건 등 지금 3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이 다 기소돼서 재판을 했을 때 명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을 그렇게 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법원이 자초했잖아요. 직위원 재판부에 설명하신 구속 취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이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일단 존중해라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형사사법 역사상 없던 이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 내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 정상적이었습니까? 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잡히고 이틀 만에 두 번째 잡혀서 전례 없이 있을 수 없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어요. 그때 법원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라고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 논란이 쌓이다 보니 지금의 이 재판이 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냐, 내란 사건을 청산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사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된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제기 있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왜 이 논란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 이게 먼저입니다. 네.